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관광객과 인구 증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국남부발전이 화순 지역의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주민 설명회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전 설비 확충에 반대하는 구호가 적힌 깃발을 든 사람들이 체육관 입구를 점거했습니다. 안덕면 화순리 주민 100여 명이 주민 설명회를 무산시키겠다며 1시간 전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전 설비 확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LNG 발전소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지역의 재산권 피해, 또 어장 피해 대책 방안을 수립해놓고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려 하자 고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민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0년이 되면 제주도 전력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남제주 발전본부 내에 천연가스를 사용 원료로 하는 발전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주민들하고 상호 관계 협의를 하면서 그 이해를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그거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주 사회의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예멘 난민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이미 제주에 들어온 500명에 대해서는 취업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나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글은 20만 건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에 공식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음식점에서 외국인 직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규정이 너무 엄격한 탓에 도리어 불법 고용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도내한 칼국수 음식점. 면적이 30제곱미터가 안 되는 작은 규모지만 연매출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종업원 5명으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일손을 구하지 못해 영업시간과 메뉴까지 줄였습니다. 동네 분들이나 타지에서 바쁜 걸 알고 저희 집에를 오지를 않아요. 처우 개선을 잘해줘도 아예 올 생각을 안 하니까 저희가 지금 집안 식구기만 하고 있는 형편이죠. 업주들은 인건비가 싸고 통역 등이 가능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고 싶지만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영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기본. 또 연매출이 1억에서 5억 원인 곳은 외국인 1명을 고용할 수 있고 5억에서 10억 원은 2명, 10억 원 이상이어야 3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충족되더라도 규모 과자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점 10곳 가운데 3곳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가 나왔습니다. 불법인 줄 알면서 그 매출은 또 올라가지 저거는 또 볼 수 없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외국 인력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쪽에서는 또 단속을 하고 또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평소에 기준 잡지 말고 매상에 그 식당의 매상에 있는 그 근거로 해가지고 외국 인력을 많이 담아줬으면 2명, 3명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가 제주도에 한해 음식점 통역과 판매 종사원 고용 신청을 허가한 지 3년째. 하지만 현장에서는 엄격한 고용 허가제 탓에 인력난과 불법 고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대 갑질교수 파문과 관련해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제주대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번 갑질교수 파문의 과정과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제주대는 해당 교수의 수업과 평가 배제를 결정하고
해당 교수가 국제 공모전에 자녀의 이름을 끼워넣게 했다는 의혹을 포함한 연구 실적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요. 원희룡 도정 2기의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조인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골프장과 리조트 공짜 회원권을 상대방이 가졌다며 폭로전을 벌였던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 변호사 출신 대변인들도 가세해 무더기 고소고발로 이어졌습니다. 상대 진영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들까지 적폐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적폐와 싸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4년 동안 누구하고 싸우신 거예요? 난개발 세력. 우금민 도정하고 싸운 거 아니었어요? 우금민 도정은 이미 끝난 지가 우금민 오래되잖아요. 도정에서 일했던 공무원들하고 싸웠다. 거기에 향수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갈등 해소와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무소속 도지사로서 반대 세력을 포용하는 협치 없이는 도정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열리고 큰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의 큰 정치에 제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저를 희생하겠습니다. 과거 여소야대 상황에 처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문제로 시의회와 대립하다 자진 사퇴했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의회와 연정을 맺고 인사와 정책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는 공직자를 원지사께서 좀 과감하게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 그 제주도 내에서 어떤 연립이라 할지 협치가 원희룡 도정 1기 인사가 비선 라인과 측근들에게 좌우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진행될 행정시장 인사 등에서 어떤 인물이 발탁될지도 협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요즘 다른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열사병 같은 온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오전과 밤에도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전라남도 지역은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 인구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 MBC 문형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발생한 온열 환자는 모두 1,500여 명. 이 가운데 전남 지역 환자는 190여 명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론 건설 현장 같은 실외 작업장에서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논과 밭에서 발생한 환자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7년간 온열 질환으로 숨진 환자의 절반 가까이도 농과 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데다 사망 환자의 52%가 70세 이상이란 점을 감안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들의 위험성은 더욱 큽니다. 특히 기온이 절정에 달하는 오후 시간대에 환자가 집중되지만 더위가 강해지고 열대야 일수까지 늘면서 지난해 온열 환자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오전과 저녁, 밤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낮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물만 많이 먹다 보면은 또 이제 몸에 전해질이 빠져나가서 탈진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소금을 조금씩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는 80여 명. 이 가운데 전남 지역 환자는 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올여름 기온마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 예방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 출근 시간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산간 지역으로는 방부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여기에 일사가 더해지며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북부 지역 흐리고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애월과 조천이 20도, 제주가 21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20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안덕이 20도, 남원과 서귀포가 2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8도 내외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오늘 2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27도 내외로 어제보다 많게는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산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윗세오름 12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성판악 18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고요. 기온은 20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부와 동부 앞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성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으니 해상 활동할 시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부 57살 임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1월 자신의 부임을 축하하는 부서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 2명에게 각각 볼에 입을 맞추고 옆구리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판사는 성희롱을 담당하는 임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귀포시가 불법 개조 논란이 일었던 동홍동 센트럴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아파트가 원룸형 주택 2룸형을 3룸형으로 개조한 것은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시공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6일까지 3룸 불법 시공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도록 통보했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로 찾기 여행을 떠날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른바 갭 이어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청년들이 국내에서 20일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주 청년 갭 이어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60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다음 달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항공비와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자유롭게 지내면서 청년 진로 워크숍과 진로 관련 특강, 팀별 국내 탐방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5년 만에 재개된 가운데 추가 신고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기획소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과 2월에 접수된 희생자 8명과 유족 469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4.3 실무위원회는 다음 달에 희생자와 유족 결정 여부를 확정한 뒤 4.3 중앙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의결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물 부설 주차장 10곳 가운데 한 곳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석 달 동안 부설 주차장 2만 2천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50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1,900여 건이었고 무단 용도 변경 275건, 출입구 폐쇄 160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10월까지를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에 하천과 저류지, 대형 공사장 등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또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 300여 곳의 냉방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재난 도우미를 확보해 취약계층을 보살필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